어쩌면 여러분은 제 이름을 알 수도, 제 얼굴을 볼 수도, 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한 안에 숨겨진 2,600만 명 중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2001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 정부가 제 동의 없이 처음으로 제 미래를 결정했을 때 저는 아직 어린 아이였어요. 우리 가족은 함경남도의 한 어촌 마을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할머니가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우리가 살고 있던 체제 속에서는 신념이나 생각조차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학교에 가는 길에 청년동맹 지도원이 제 옷과 소지품을 검사하곤 했습니다. 머리핀 하나, 치마가 몇 센티미터 짧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배웠지만 교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쓰러지고 있었죠. 이웃 귀에 들어간 말 한마디가 밤중에 보이원의 문 두드림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정부 방송만 흘러나왔고 주파수를 돌리는 건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어요. 북한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은 바로 생존이 복종에 달려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저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평양체육대학에서 탁구를 전공하며 재능과 노력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리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결국 모든 것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복종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쓰라린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 깊이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답답함과 허무함이 쌓여 결국 평양을 떠나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님을 돕고자 바닷가로 가서 제 힘으로 삶을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모두 보태 작은 나무배를 마련해 주셨고 저는 그 배로 조개 채취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는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희생과 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사랑이 담겨있던 증거였습니다. 제 손으로 본 돈이 어머니 이마의 주름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죠. 저는 선주로서 새벽부터 일어나 배가 바다로 나가기 위한 재료를 챙기고 잠수공과 선원들을 모아 독려했습니다. 배의 상태를 점검하고 엔진이 고장나면 사람을 써서 수리하는 일까지 맡았어요. 여자로서 바다에 직접 나가지는 못했지만 배가 문제없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제 책임이었죠. 그리고 그 준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간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조개뿐만 아니라 돈까지 요구했어요. 당에서 명령한다는 말로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화하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했죠. 그 상황에서 저는 사람들을 지키고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와 이모님이 제게 쏟아주신 사랑과 혼신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만으로 저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에는 중국에서 밀수된 TV로 몰래 한국 드라마를 시청도 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흉내내며 불만을 조심스럽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대화나 문자에서 한국식 단어나 억양을 따라하기도 했죠. 하지만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는 처벌이 훨씬 더 가혹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두 친구는 외부 영상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청년들에 대한 통제는 더 강해졌으며 분노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저 같은 젊은 친구들은 현실을 잊기 위해 계속 북한 정부가 금지한 외국 방송을 봤어요. 수십 년 동안 외부 정보는 북한에 은밀히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기에는 외부 정보가 USB를 통해 친구들 사이에 오가거나 불법 기기로 방송 신호를 잡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저처럼 드라마의 특정 장면이나 한국 노래 한 곡, 심지어 교통방송까지도 체제의 의문을 품게 만든 계기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드라마, 영화가 모든 진실을 보여주진 않지만 우리가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돼요. 밖의 삶이 저렇게 다른데 왜 여기는 이래야만 하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다른 미래를 선택할 용기를 줍니다. 정보라는 건 일단 알게 되면 다시 모를 수가 없어요. 저는 TV 화면 속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마음껏 웃고 꿈을 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심은 커져만 갔고 그 의심은 결국 질문으로 바뀌었죠. 궁금증은 점점 커져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본 순간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떠난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특히 저처럼 어머니와 이모와 함께 탈출한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저를 믿고 배를 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 배에 의지해 자유로 향하려 했으니까요. 저는 탈출 계획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된 GPS를 사서 항로를 꼼꼼히 그렸고 조류와 물때를 관찰하며 경비정의 순찰 시간과 해안 초소의 사각지대까지 계산했습니다. 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음식과 물자를 몰래 준비했어요. 바람과 파도에 맞설 몸을 단련하고 붙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날은 악몽에 시달리며 깼고 또 어떤 날은 자신감을 잃고 그냥 포기하고 이 삶을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정 끝에 기다릴 삶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생존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탈출을 감행한 날 밤 우리는 배에 올라 어둠 속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키를 잡고 물살에 몸을 맡긴 채 초소와 순찰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남쪽으로 향했죠. 잡히면 어떤 일이 닥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체포, 끝없는 신문, 모욕, 공개재판,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요. 어머니와 이모는 그때 두려움에 떨었고 저는 두려움을 감추며 우린 살아남을 거예요 라고 희망을 담아 말했습니다. 밤새 동해의 거센 파도에 휘둘리며 검은 파도가 배를 들었다가 다시 내리치며 우리를 그때 위협했습니다. 파도가 덮칠 때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경비정이 나타났습니다. 눈부신 탐조등이 바다를 가르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혹시라도 잡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준비해둔 수면제가 떠올랐습니다. 잡히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했어요. 처형이나 수용소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해안 경비대가 다가오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약을 먹을 때가 된 걸까?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탐조등을 피하고 배의 키를 돌려 거센 물결에 몸을 맡긴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갑자기 경비정이 멈추더니 방향을 돌렸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쫓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해안 경계선을 넘어선 거였죠. 바다는 차츰 잔잔해지며 마치 우리를 자유로 맞아주는 듯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육지의 윤곽이 보였어요. 무전으로 북한 경비정이
추적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한국 어부가 우리를 발견하고 배를 몰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일가족으로 추정이 되는 4명의 북한 주민이 귀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국에 도착한 지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처음 아파트에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을 때의 순간이 너무 생생해요. 뜨거운 물이 바로 막 나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어머니 이모와 번갈아 보며 샤워를 하며 웃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거구나.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부, 직업, 옷, 취미, 심지어 말투까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어요. 침묵과 통제의 각오를 뒤로하고 저놈과 스스로 선택할 미래가 있는 삶으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이모는 사회복지를 배워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 최근에는 인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북한 인권 활동에도 참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북한 정부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슬픔 속에 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권리라는 단어의 의미도 알지 못해요. 저 역시 한때는 국가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생기면 변화는 더 이상 상상 속 일이 아니게 됩니다. 제 꿈은 언젠가 북한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말 한마디로 처벌받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불씨는 바로 정보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전해지는 작은 진실, 다른 삶의 한 단면이 의문의 씨앗이 되고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침묵한다면 제 친구들의 죽음, 가족이 겪은 고통과 굶주림은 잊히고 말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북한 어딘가에서도 저와 같은 누군가가 어두운 방에서 몰래 한국 방송을 보며 속삭일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제 이야기가 그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변화의 한가운데 서고 싶습니다. 단순히 자유를 누리며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그 자유를 모든 북한 사람들과 나눌 것을 다짐하는 사람으로요. 그래서 저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겁니다. 제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언니 같았던 옆집 이웃을 위해, 그리고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북한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퍼지고 생명이 구해지고 정보가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다른 미래는 더 가능해집니다. Freedom is not given, but it is something we can achieve. With your support, we can write a future where all North Korean people are free. Thank you.